2030 세대가 꼭 이루고 싶은 새해 목표 2위, 바로 저축과 재테크. 지금 월급은 실수령액이 300만 원 하고 조금 더 됩니다. 얼마나 저축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195만 원 정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195만 원은 4년 있으면 정확하게 1억이 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1억 저축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일단 1억을 모으는 데까지 집중을 해라.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겸 경제 칼럼니스트 김경필입니다. 1억 원의 모든 것 점플러스에서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1억 만들기를 강조하느냐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언제든지 투자에 슈팅을 할 수 있는 자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바로 1억이다라는 이야기죠. 일단은 도전해라. 목돈의 시작 1억 원. 방법만 알고 실천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주목하세요. 막막한 돈 관리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점플러스를 찾은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동생이랑 같이 거주하고 있는 이제 30살 직장인 7년차 여성입니다. 지금 월급은 실수령액이 300만 원 하고 조금 더 됩니다. 저축하는 금액이 평균적으로는 160만 원 정도입니다. 열심히 저축하는 만큼 올해 목표가 있다는데요. 현재는 그냥 가장 가까운 목표인 이제 1억 모으기를 이제 기준으로 그것만 일단 보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으셨어요? 지금은 총 다 합하면은 8,500만 원이고요. 네. 아르바이트 시작했을 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주인공의 자금 현황을 살펴보니 현재 모은 돈이 무려 8,500만 원. 이대로면 올해 1억 원 달성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매의 눈으로 살펴보는 전문가. 그런데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내 순자산이 좀 있으면 1억이 되니까 이제 난 거의 첫 번째 목표가 달성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증금이라든지 또는 청약통장 같은 이런 장기 자산에 돈이 좀 묶여 있기 때문에 새롭게 돈을 좀 모아서 내가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돈 1억을 만드는 것이 이분한테는 좀 급선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1억 원 모은 후 할 수 있는 일들 뭘까요? 신축 아파트를 내가 주변 시세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청약입니다. 계약금이나 또는 중도금의 일부 그리고 잔금을 치를 때 내 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1억 정도는 모아야 내가 원하는 곳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결혼을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도 보통 1억 정도의 자기 자본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1억 있고 상대 배우자가 한 1억 있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나는 주거는 해결이 되고 있다. 그런데 뭔가를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이 갭 투자라는 게 있죠. 갭 투자를 한다 그래도 한 1억은 최소한 있어야 그래도 갭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자기 자본이 최소한 1억은 있어야 뭔가 사업을 또 하기가 용이하다. 자, 여러 가지 면에서 근로소득 외에 내가 자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바로 1억이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는 1억 원의 중요성. 주거와 결혼은 물론 투자와 사업의 밑거름이 될 목돈이라는 점 잊으면 안 되겠죠. 이토록 중요한 1억 원 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올해 기준으로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얼마나 저축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이게 지금 내가 월급이 정확하게 한 달에 얼마인지를 이분도 이제 이 계산 방식에 따라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 포인트라는 것도 지금 다 소비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소비하는 것도 소득이거든요. 이걸 다 감안해서 보면요. 월 평균 375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375만 원을 받는 분이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저축을 한다면 퍼센테이지로는 한 43% 정도 되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300, 400만 원대의 급여를 받는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은 저는 195만 원 정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195만 원은 4년 있으면 정확하게 1억이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월 소득의 주인공의 경우 매달 195만 원을 저축한다면 4년 후엔 1억 원 모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한 400, 500만 원 이상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월 265만 원짜리 적금을 한번 해보자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월 265만 원이다 그러면 3년 후에 정확하게 1억이 됩니다.
3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요. 5년에 1억을 모아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면 어떨까? 5년에 1억을 모으려면 지금 금리 4%로 월 155만 원을 저축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월급이 250인데 어떻게 155만 원을 저축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저축하면 한 달에 95만 원밖에 사용을 못할 텐데 95만 원 갖고 과연 생활이 될까?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생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도전을 해보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해봐야죠. 안 되면 그때 가서 멈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전해라. 네. 155만 원은 누구나 한번 도전해봐야 될 국민 적금이다. 1억 원 만드는 저축 습관 쉽지 않더라도 시도하지 않으면 목돈 손에 쥐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저축도 좋지만 생활하다 보면 꼭 해야 하는 소비가 한둘이 아닌데요. 현명한 소비 가능할까요? 올해는 코로나가 풀려서 여행을 가게 될 예정입니다. 저의 소득 기준에 비해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연간 300만 원의 여행 비용이 적정한지 1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1년간의 비정기 지출, 우리가 이제 계절적 지출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명절, 여행, 이벤트,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겨울 옷은 이분이 자기 소득에 맞춰서 예산을 만들어야 돼요. 보통 직장인들은 자기가 받는 월 소득의 1배 내지는 1.5배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최대치로 보자면 한 500만 원, 375만 원에 한 1.5배 정도, 요 정도 이내에서 이런 계절적 지출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500만 원이면 우리가 한 달에 얼마를 통장에 넣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냐면요. 한 42만 원 정도를 매달 통장에 넣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매달 42만 원을 파킹 통장 같은 통장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셨다가 사용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비고정적 지출인 계절 예산, 월 소득의 1배에서 1.5배가 적정하니까 소득에 맞춰서 예산 짜보시기를 바랍니다. 식비도 빠질 수 없겠죠. 내 소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일명 엔겔 지수, 적정 비율이 있다고요? 보통 엔겔 지수라고 하는 것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3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한 25%, 300만 원이 좀 넘어서 한 500만 원까지는 한 20%, 500만 원보다 훨씬 더 번다 그러면 15%면 충분하다. 생활의 필수적인 비용들 알고 보면 적정 사용 비율이 존재한다는 점, 만약 아끼기 어렵다면요, 이 방법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의 프로세스를 먼저 모으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아껴지면 불리고로 하겠다.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보는 거죠. 엄연히 내가 받는 월급은 지금의 나만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와 나눠 쓰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관리만 내가 할 뿐인 돈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금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공금 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오늘 내가 한 저축이 몇 년 후에 나를 웃게 만든다는 사실, 소득별 저축액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목돈 1억 원 만드는 첫발 떼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올해 2023년도에 정말 큰 각오를 하고 1억 모으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쩐 플러스 하시기 바랍니다.